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고 걸리더라도 그 치료가 길어질지 금방 완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월 10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내는 이 암 주요 치료비를 가입하는 것보다 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을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단점이 많기 때문에 비례형 암 치료 지원비 보험만 가입하라고 여러 차례 안내를 해드렸었죠. 네, 그런데 아직도 암 주요 치료비 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을 대체할 만한 보험은 뭐가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보험우산 바로 출발하시죠.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의 단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암을 진단받게 되면 치료를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치료 방법을 보면 암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즉,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암 부위를 절제해서 도려내는 암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약물로 암을 억제하거나 사멸하는 약물 치료를 받거나 방사선을 조사해서 암세포를 태워버리는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데,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은 암 진단 후 이 세 가지 치료 중 어떠한 치료를 받더라도 연간 1회 최대 10년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에 가입금액 1,000만 원을 가입하고 2026년 2월에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나서 2026년 5월에 재발되어 재수술, 2027년 7월에 전이가 되어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다면 2026년 2월, 5월 각각 수술을 2번 했지만 연간 1회 지급이니 1,000만 원 지급, 2027년 7월에 전이암으로 항암 약물 치료를 했기 때문에 1,000만 원 추가 지급, 그 후로 완치가 되었다면 2036년에 이 특약은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듯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은 암 진단 후 10년 동안 재발, 전이 구분 없이 매년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인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 보장 범위도 정말 넓고 보장 기간도 길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그렇죠. 우선 암 진단 후 치료 기간이 길지 않고 집중 치료 후에 치료가 빨리 끝나면 보험금을 1회만 지급받고 보장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화학항암요법의 치료 기간과 횟수는 암의 종류나 항암제의 종류, 치료에 대한 반응 등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2에서 4주 간격으로 2에서 3주의 휴식 기간을 두고 4에서 8회 정도 시행을 합니다. 월 1회씩 8회 정도 치료를 받는다면 8개월 정도 치료를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8개월 동안 집중 치료 후 완치가 된다면 1회만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이 특약은 그대로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도 원발암, 재발암, 전이암 구분 없이 보상이 되고 치료가 길어질 경우 10년 동안 보상이 되니까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보험이 아닐까 해요. 그건 맞죠. 하지만 의료 기술이 발전할수록 치료 기간은 줄어들게 되고 치료 비용은 증가하게 되는데요. 단편적인 예로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우는 중입자 치료도 연대 세브란스 병원 기준으로 치료 비용이 5,500만 원에 달하지만 췌장암 3기, 간암 3기 기준으로 일주일에서 3주 만에 치료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1회만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소멸된다는 거죠. 결론은 이 암 주요 치료비는 집중 치료를 위한 보험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치료 기간이 길어져서 보험금을 매년 지급받아 치료에 활용하면 좋겠지만 보상 금액도 크지 않고요. 가입 금액을 키우려고 하다 보면은 보험료가 또 너무나 비싸집니다. 보험료를 보면 남자 50세 1급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으로 연간 3,000만 원 보장 설계 시 보험료가 98,100원입니다. 아, 비싸기는 정말 비싸네요. 그렇다고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 금액을 1,000만 원으로 낮추려다 보면 치료 비용이 부담이 될 것 같고 또 3,000만 원으로 올리자니 보험료가 부담이 되겠네요. 네, 저 정도 보험료면은 차라리 진단비를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은 연간 1회 최대 10년간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구분 없이 암 주요 치료를 받게 되면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료가 너무나 비싸고 암이 초기에 발견되거나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빨리 완치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 보험료 대비해서 효율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럼 좀 더 효율적으로 암 치료 관련된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장 범위가 넓고 암 진단 시 많이 하는 치료를 보상하는 특약을 잘 구성을 하면은 정말 저렴하고 실속 있게 암 치료비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리고 추천 설계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데이터 기준으로 암 치료 방법별 건수 데이터를 보면은요, 2024년도 기준으로 암 수술 건수는 14,856건, 항암 화학요법 즉 항암 약물 치료는 21만 7,228건, 항암 방사선 치료 건수는 95,318건입니다.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는 한 환자가 여러 번 받는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수술보다는 항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건이 더 많네요. 게다가 암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제로 수술만 하시는 케이스는 더 적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수술만 하는 경우는 실제로 비용도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이 영수증은 제 고객분 진료비 영수증인데요.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간암 일기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 없이 간 부분 절제술을 진행하신 케이스입니다. 9일간 입원 후에 퇴원하신 분인데요. 환자 부담 총액을 보면 360만원 정도로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라는 굉장히 좋은 국가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네. 암 같은 중증 질병에 진단받게 되면 최대 5년까지 급여치료비의 95%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로봇 수술 같은 비급여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그렇게 크게 치료비용이 부담되지 않고요. 그것마저도 실비보험이 있다면 실비로 충분히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항암치료죠. 네, 맞습니다. 특히 비싼 비급여 항암 치료가 문제죠. 전체 암 환자 106만 2,684명 중에서 100만 5,938명이 외래 환자고요. 외래 환자 수가 전체 암 환자 수의 95%나 되네요. 보통 실손의료비 보험은 외래일 경우 하루 20에서 25만 원 한도로 보상이 되는데 그쵸. 아무래도 비싼 항암 치료를 통원으로 받게 된다면 하루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에서 2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비급여 항암치료 같은 경우는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고 또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게 전부 다 통원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실비로는 부족하니까 그 비용이 정말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암치료비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값비싼 항암 약물 치료나 항암 방사선 치료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시면 보험료를 낮추면서 정말 보험이 필요한 상황일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설계안은 두 회사를 조합해서 설계했고요. 아까 암 주요치료비 보험 3천만원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98,1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계안은 50세 직업 1급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으로 남성 보험료는 39,440원이고요. 여성은 38,780원입니다. 암 주요치료비 보험료의 절반도 안 되는 보험료죠. 정말 그러네요. 보험료도 많이 줄어드는데 근데 보면은 보장 내용 차이가 엄청난데요? 네, 맞습니다. 이 두 보험을 조합해서 설계하면 정말 장점이 많은데요. 만약 집중 치료를 잘 받고 치료가 일찍 끝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첫 번째 회사의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을 보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 방사선 또는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항암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을 조사하여 암을 치료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항암 약물 치료는 항암 화학요법 또는 항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암을 진단받고 특정 방사선 치료나 특정 항암 약물 치료를 구분하지도 않고요. 어떠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든 어떠한 항암 약물 치료를 하던 이 또한 구분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암 약물 치료의 종류에는 1세대 화학항암, 2세대 표적항암, 3세대 면역항암 치료가 있는데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에서는 어떠한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종류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 말은 심지어 미래에 나올 4세대, 5세대, 6세대 이런 새로운 약물이 출시되더라도 그렇죠. 항암 약물 치료로 구분되면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는 거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은 2세대 표적항암제나 3세대 면역항암제를 사용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약관상 이 지급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표적항암제를 쓴다고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그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분쟁의 요소가 적은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네, 맞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대표적인 방사선 치료 종류에는 정위적 방사선, 세기조절 방사선, 양성자 방사선, 중입자 방사선 치료 등 정말 다양한데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방사선 치료를 받더라도, 심지어 향후에 개발될 새로운 방사선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네. 세기조절 방사선 특약이나 양성자 방사선 특약은 해당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상 범위가 좀 좁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치료 종류 상관없이 어떠한 방사선 치료를 받더라도 지급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로 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이 제2의 암 진단비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전이나 재발로 인해 비급여 치료까지 장기간으로 이어질 경우에는요, 이 두 번째 회사의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특약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이 특약은 암 주요 치료비와 마찬가지로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어떤 걸 하더라도 매년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다른 점은 급여 치료 중 전액 본인 부담금 치료와 비급여 치료 시에만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급여 치료 중에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렇죠.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들을 받을 때만 보장해준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반 암 주요 치료비와 동일하게 연간 1회 최대 10년까지 보장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10년간 5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요. 1, 2년 안에 빨리 치료가 끝난다고 해도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 없이 내가 100% 부담해야 하는 비싼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 할 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항상 이 비급여 치료가 부담스럽고 비용도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런 비싼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금전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고, 걸리더라도 그 치료가 길어질지 금방 완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월 10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내는 이 암 주요 치료비를 가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합해서 4만 원이 안 되는 보험료를 지출하면 첫 번째 회사에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에서 각각 최대 6천만 원까지,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서 암 주요 치료비에서 10년간 최대 5억까지 합쳐서 최대 5억 6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두 회사로 조합해서 설계하면은요, 정말 치료비가 부담이 될 수 있는 항암 치료를 받거나 값비싼 비급여 치료를 장기간 받게 될 때 치료비 부담을 확실히 덜 수 있는 가성비 있는 설계안이라는 거죠. 확실히 암 주요 치료비보다 가성비 있고 저렴하고 보장 금액은 크게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설계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각 연령대별로 보험료까지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남성 기준으로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40세 기준 2만 원 후반부터 60세 기준 5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가지만, 여성분들은 전 연령대에서 3만 원 중후반대로 가성비 있는 암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각 회사별로 최소 보험료가 2만 원이다 보니까 40대이신 분들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가입 금액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다른 특약들을 추가해서 2만 원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와 두 번째 회사 모두 준비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보험료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모두 지급되는 첫 번째 회사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정말 값비싼 항암 치료에 집중해서 장기적으로 보장받고 싶으시다면 두 번째 회사만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우산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나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계사 오픈 채팅방을 운영 중인데요. 좀 더 전문성 있는 보험 영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영업에 도움되시는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